제가 오늘 우선 제 발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 그 간단한 경력이라고 할까요? 또 왜 내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으로 2014년 네, 망명했습니다. 망명하게 된 동기는 북한에서 장성택 사건 파동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거기에 따르는 그 김정은의 반인륜적 행위에 환멸을 갖고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망명해가지고 국가전략연구원에 2019년 5월까지 있었습니다. 그하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비상한 결단을 하고 BBC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했고요. 그러해서 저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근무한 것은요, 저희 경력은 간단히 그렇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대연락부, 당중앙위원회 당작전부, 당중앙위원회 35실, 그 다음 통폐합되면서 정찰총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맡은 제 임무는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대남, 대외 전략, 책략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기획관적, 책략적 직무에서 일을 맡아 있습니다. 저는 그 학력은 금성중학교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고요.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좀 가져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그 정보기관, 북한의 모든 정보기관을 다 다니면서 근무했습니다. 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희 정치적 배경과 집안의 정치적 배경과 두 번째로는 저희 그 뭐 어떻게 말할까요? 내적 능력이라고 할까요? 사업에 따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비해서 김정일이 직접적 지시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저를 미워할 대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남 책략, 전략을 제 손에 의해서 작성됐어요.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런 그 뼈아픈 제가 사업을 담당했고 반대로 여기에 망명해가지고 또 그것을 초월할 정도의 대한민국을 위한 내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여기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 많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물 한 번. 예.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사파에 대해서도 말했고 하지만 주사파에 대한 체계화된 리론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론적인 말보다도 현실적으로 저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적으로 이제 한두 건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BBC 방송에서도 발표했지만 1994년 청와대에서 직접 근무한 분이 우리 북한의 직파 간첩이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발표했죠. 처음으로. 그래서 그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국정원을 비롯한 그 청와대에서는 그 사실 무근이라고 한마디로 제가 거짓꾼으로 이제 매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사저널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더 새롭게 세심하게 분석해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그 반박 보도가 난 거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나를 실례를 들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북한이 해방돼서부터 군 70년간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오늘 우리 남한 사회는 주사파 운동권에 거의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남한 사회에 주사파의 동력, 추동력, 뿌리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정보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는 이제 그 임수용이라는 분 다 알 겁니다. 전대협이 조직돼 가지고 2년 만인가 89년 북한에서 이순 그 세계 대학생 축전에 참가했죠. 그래서 남북이 모두 다 뭐 우러르는 통일의 꽃으로 이름 날린 분이죠.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고도로 계산된 그 대남 공작 기관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임수경이는 김일성으로부터 빨치산의 꽃이라는 칭을 받았어요. 빨치산의 꽃. 영상을 통해서 다 반 것처럼 김일성과 이제 축배잔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담담하게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왔고 고작 형 받은 게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나? 북한은 내적으로는 공작을 하고 외적으로는 선전선동 활동을 합니다.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보건대는 평온하고 걷지만 남한에 있는 주사파 운동권 사람들은 희망의 꽃입니다. 희망의 꽃. 나도 한번 저렇게 해서 김일성과 술잔도 한번 짜보고 북한이 알아주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통일의 전사, 혁명의 전사가 되겠다. 이런 요리를 북돋아 주기 위한 한 일환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그 펜엔에서도 말했지만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잠복돼서 근무하던 35실에서 파견한 여성 간첩이 있어요. 북한에 들어와서 한 20일 체류하고 이제 사격 훈련도 좀 아주 총잘 씁니다. 군청 사격을 해. 극하고 김정은 체제에 맞는 대남 공작 교육을 받고 새롭게 사상 세탁을 하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침투됐습니다. 근데 이건 국정원에 다 보고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잡았다는 무슨 보도는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신뢰를 두는가 하면 지금 우리 남한 사회는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약 70년 남아에 걸치는 북한의 집요하고 끈질긴 대남 공작에 의해서 전혀 변함없는 악질적인 공작에 의해서 적화화, 식민지 예속화가 되고 있다. 정치의 예속화가 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에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많은 이제 의문이 갈 거죠. 황정임이 전에 망명에 오셨고 사망하신 황장엽 비서 선생은 남한 사회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했습니다. 5만 명. 그러나 이것은 뭐 사실에 근거한 말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정보기관의 행위에 경각성을 높이고 각성돼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발언으로 봅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 올리죠. 우선 이 말을 두드면 우리 사회에 북한의 간첩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2006년부터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 파견을 그만두었습니다. 간첩 파견을. 그럼 왜 그만두었을까요? 북한에서 각 부문, 각 분야의 정보 취합을 할 수 있는 직파 간첩, 흡수된 간첩, 이전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공작 대상은 어떤 것을 공작 대상으로 잡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국정원, 국회, 국방과학원 등 핵심적 요충기관의 정보 취합을 위한, 첩보를 위한 직파 간첩들을 파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운동권, 주사파 계열에서 시민 활동한 분들로 꽉 차 있죠. 그러면 94년도는 어느 때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할 때예요. 상대적으로 고찰할 때 지금 정부 청와대가 좀 더 허술하겠죠. 앞에서 말한 분야의 북한 간첩에 의해서 흡수된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처럼 북한의 모든 대남 정보기관에서 근 30년 동안 고위직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데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에 모여 있는 조직된 시민사회 단체들 각종 명목상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고 있어요. 자유, 인권, 평화 뭐 이런 구호를 들고 활동하고 있어요. 명색은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 딱 맞는 구호며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이제처럼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에 의해서 움직인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오늘까지 다음으로 제가 조금 한마디 더 할 것은 그런 속에서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오늘의 우리 남한 사회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와 있냐,
어떤 위치에 와 있냐. 아시는 것처럼 보도들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대외적 권위에서나 남북 관계에서나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얼굴에 어디에 있냐, 주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냐, 몽몽이처럼 절로 끌려다니고 일로 끌려다니면서 있냐 하는 게 우리 모두는 가슴 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 우리 대한민국의 주소는 남북 관계에서 볼 때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는 몽몽이 신세에 있다고 저는 보죠. 표현 들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8년 북한에 김정은이와 백두산에 갔습니다. 백두산.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백두산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합니다. 백두산은 그 혁명의 성지이고 그 주체 위협의 기원이고 그것은 김일성과 결부돼서 오늘의 북한이 존재할 수 있는 미천으로 되고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누구나 어린 시절 때부터 백두산의 물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백두산 행군을 저지게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 대통령은 민족 공조를 위한다고 하면서 김정은과 이제 두 손 높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아주 위험한 정치적 오유를 범한 겁니다. 정치적 본이든 아니든 타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국정원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의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이 그 보좌를 잘 못했다고 봅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10년의 그 지도자 하니까 지도자 중국 10년을 청할 때 어떻게 청하했습니까? 백두산의 10년의 여정이다 이랬다고. 그 백두산의 10년 여정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자국이 거기에 남겼어요. 발자국을. 이것은 그 내면에 숨겨진 정치적 손해가 끝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두산에 가서 그 주체 위협을 계승하겠다는 횃불을 둔 것과 같은데 그랬다고 민족 공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손깔 거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또 미사일 쐈죠. 6일 전에 또 쐈죠. 어떻게 말합니까? 저 북한에서 발표한 것과 달리 국초음속이 아니다. 미국도 인정하는데. 해서 유엔 안보리사회가 오늘 진행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뻐꾸기 소리래요. 2019년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이는 공식적으로 우리 문 대통령을 향해서 어지럽은 넓은 인간이라고 조롱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 수없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태생적인 모조리 판별을 할 수 없는 때에 삶은 소대가리 수없이 쏟아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방법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소를 폭파시켜도 아무 말 못하고
통신선 끊어도 아무 말 못하고 그걸 복귀해주면 또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 올리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도 이런 공작 책략을 꾸민 거예요. 책략을 꾸민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를 받고 특히 지금 이 주사파 정부는 완전히 내용적으로 굴복되다시피 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응? 천안함, 뭐죠? 그 천안함? 대북결의안. 그 다음에 북한 인권법 반대, 서명. 여기에 서명한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서명했나. 이제 이 반대 서명한 사람들 약 3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정치인이 서명했는가? 이것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북한의 끈질긴 대남 공작에 의해서 북한의 뻘건 물을 마시고 거기에 취한 사람들이 서명했어요. 거기에 우리는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또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인간의 가치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렵게 살다가 90년대부터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오늘날에는 풍족하고 유족하고 자유를 가진 국민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말로만 알지 북한에서와 같은 자유를 잃고 인권을 잃고 로봇처럼 기형화된 인간으로 살아 안 봤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해해서 약합니다. 이해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은 수령 절대주의 국가입니다. 수령 절대주의 국가. 수령 절대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이것은 당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모든 것이 당의 결정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집안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가정에서 있은 잘못된 것들을 당 조직에 가서 우탁해서 거기에 말하고 방향을 받아서 행동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 살고 있다 그것입니다. 당과 외교를 하거나 속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 제 눈을 가지고 제 입을 가지고 제 귀를 가지고 보고도 듣고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은 그 평민뿐 아니라 고위층에 있는 실례를 들면 뭐 최령이나 뭐 박정춘이나 뭐 김영철이나 똑같습니다.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는 더 심합니다. 숨쉬기조차 바빠요. 그래서 북한은 저 두메 산골에서 살아도 갔고 오천에서 살아도 갔고 농촌에서 살아도 갔고 보이지 않는 조직이라는 이 깡철로 된 그 거미줄 같은 그 철망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분자 북한에서 도망쳐 가지고 와서 허튼 소리 한다고 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공과 특전을 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됩니다만 부러운 것 없이 살았어요. 저도 뭐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폴란드 못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은 하니까 통치자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 한테는 저한테 준 것처럼 특권을 줍니다. 특혜를 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30년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단독 특별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북한은 특유의 독재 전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북한 국민들은 로봇화가 됐다. 기형화가 됐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 모릅니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체질화됐죠. 그래서 오늘의 북한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살고 먹고 입고 쓰고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이루면 삶의 전부를 잇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젊은 2030 세대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했습니까? 오늘날의 자유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한 번 잃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1000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일해이하게 북한을 직시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우리 운동권 세대들, 주사파 세대들, 민주주의가 자유를 해친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준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100을 주고도 필요 없다.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허를 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 평화, 인권 외치면서 우리 국가의 정통성과 다른 북한식 사회주의로 비슷한 그런 나라를 꿈꾸는 민주주의 투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투소 없이 말을 하다 나니까 도움이 될간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말로 한마디 보충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북한 정보하는 사람들로서는 공작 활동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제 그 보수 정권이 우리 흔히 말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할 때 거기는 비교할 수 없게 이제 꽃비단길, 꽃주단길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공작 활동하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콧노래 부르면 해요.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직파간첩 파견하고 또 흡수공작원, 흡수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흡수공작원이라고 하죠. 1인 사람들 할 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머리털이 꺾어 섰어요. 잡히면 죽을까봐. 응? 사람은 운명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머리가 꺾어 섰다고죠. 지금은요. 콧노래 부른다고, 콧노래. 그래서 아무리 뭐 대한민국이 좀 내가 좀 섭섭한 말을 좀 해봅시다. 감옥에 간다들 북한 같지 않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합니다. 마음 놓고. 예. 그래서 우리 그 파견한 공작원들이 이제 북한으로 잘 오려고 안 기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일정한 정보 주고 이가면서 뭐 중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뭐 편안히 공작 활동을 하니까 예, 파견될 때 또 저 대한민국 헌법에 준한 교육을 해요. 이런 공작을 하다 잡히면 넌 3년도 간다. 5년도 간다. 해서 잘 불지 않습니다. 안 불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 황장엽 선생 테러 할에 들어왔다 이제 잡힌 그 정찰국 전투원 2명. 그 6년 동안 국정원이 전향을 못 시켰어요. 전향을. 제가 시켰습니다. 6년 만에. 제가 교도소 들어가서. 아마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교도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공작원들이 사상 정식적 준비가 아주 투철하게 됐죠. 그 투철한 근본 원인은 뭐냐? 죽지 않는다. 사형 안 당한다. 이게 신조로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겉보면은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살고 45배 강하고 길지만 싸움은 경제적 수치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상 정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은 사상 정신적 무기를 제1주의합니다. 제1주의. 그래서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보다시피 핵무력을 가지고 이제는 위협하는 국가로 변화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쌈하잔 하면 좀 굴지 말자. 저 미국도 야 ICBM 좀 써지 말아주라마. 회담 좀 하자마. 벌써 너무 튀어났다고지. 너무 튀어났다고지. 북한은요. 저 비핵화라는 거는 될 수 없는 나라예요. 될 수 없는 나라다. 북한은 이제는 저 비핵화를 요술이 방망이로 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끝없이 짐벌로 끌고 다니면서 다니다가 지쳐서 그 짐벌에 빠져 죽게 하는 전술을 가지고 가지. 그래서 오늘 아침도 미사일 쏘는 겁니다. 그 무슨 김정은이 생일날 기념해서 쏜다든가 선거에 개입하기보다도 야 미국 봤지 우리한테 항복해. 항복해. 저거 최첨단화 쪽으로 가는 시험입니다. 시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리승만이 창건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흥 발전시킨 우리 대한민국을 그 정통성에서 1mm 편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저 북한이라는 불량배의 국가가 핵몽치를 가지고 우리 머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누구도 가늠 못합니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북한을 두고 우리 정부가 하는 대미관계, 대중관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정치 예속화로 되는 길을 촉진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어느 정도의 정치 예속화가 됐냐?
70년 동안 대남 공작을 해온 터대 준에서 지금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예술가 수준은 한 60%잘 됐다고 봅니다. 50% 선을 넘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자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예속화. 우리 국민은 북한의 이 무서운 전략에 빨리 눈뜨고 빨리 각성해서 비상한 안보 태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려고 저는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국성 선생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은 사실상 공작원이나 최고의 그 유공자들이나 굉장히 엄밀한 과정에서 선출되는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김일성 대학보다 훨씬 윗길에 그런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북한에서 공작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조직지도부가 선발하는 그 일꾼들이 있고요. 당 중앙위원회 행정간부부가 그 선발하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하니까 무슨 외무성이라든가 뭐 무역성이라든가 내각 이런 거는 그건 다 간부부에서 보고 중앙당 간부부에서 보고 예. 이렇게 중한 부분은 조직지도부가 그 선발하죠. 예. 그만큼 엄중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책했던 분의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왜속화 상황 그리고 정말 우리도 짐작은 했습니다만 북한 공작원들이 너무 마음 편히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고 편히 공작을 하고 있다는 그 상황은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경험했지만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의 의미를 안다는 말들은 저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김국성 지금 분께 몇 가지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많이 알지만 5.18 때 광주 5.18 때 북한군이 대대적인 개입했다는데 북한에 실제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 알든 혹은 거기에서 뭐 간접적으로 알든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북한을 방문한 그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뭐 종교계 정치계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미인계의 포섭 공작을 당한다는데 거기에 좀 알고 있는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김국성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려줘서 제가 이제 유수전열하고 펜앤마이크하고 이봉규 TV 이렇게 난생 지적받아 가지고 처음 공개 활동 해봤습니다. 저는 북에서부터 뭐 다 비공개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5.18 관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좀 고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즐겁지 못한 답변을 줘야 돼서 이건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그러나 사실은 사실에 기초해야 우리 보수가 깨끗한 보수고 개혁적인 보수고 승리할 수 있는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5.18에는 북한에서 무장된 전투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 아니라 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파괴, 암해, 침투 모든 거는 이제 조선노동당 작전부에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전투원들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저 무력부 정찰국보다도 이제 당 작전부 전투 연락소들이 참가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때 당시 전투 인력을 투입할 조건이 못 됐고요. 단지 남한에 침투된 고용 간첩, 직파 간첩, 거기에 의한 조직들이 참가한 거는 정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말씀처럼 뭐 70년의 역사에 북한을 들락날락하며 수없이 많은 명분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 들어오면은 붉은 물을 쭉 먹고 나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교계 분들, 지금도 인도주의 지원을 말하며 북한 동포 독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뭐 정교계 사람들이 드나들죠. 이 사람들이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기서 표현적으로 말하면 알맹이적인 사람들은요. 주요 인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 됐습니다. 예. 내가 이제 우리 사람이다 했는데 북한에서 살던 방식으로 말하다 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토론 저도 주의 깊게 두었고요. 하고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항상 이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에서 핵심은 한국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의 정신적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원래 그렇죠. 그죠. 굶주린 숙량이라고 굽니까? 배부른 호랑이보다 굶주린 숙량이가 더 무섭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남북 교류가 있고 이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계, 정치계 여러 분야에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사파 운동권의 뿌리는 북한입니다. 철저하게. 지금도 그 뿌리라는 게 뭡니까? 수분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존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김국성 선생의 증언적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정치계, 정교계, 기타 다른 사회단체들 중에서 상당수 유력 인사들이 이미 북한 사람이 됐다라는 증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원래 정보기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응답하면서 한번 이분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국성 선생님이 짧게 또 한마디 마지막 몰아치고 저희가 좀 마쳐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 앞에 제가 말씀 올리면서 2006년까지 이제 간첩 파견을 스톱했다고 그랬는데 국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2012년에 정찰총국이 조직돼 가지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재차 우리 정찰총국 임무에 맞는 직파 간첩을 다시 침투시켰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했는데 제가 직접 충성의 맹세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 한데 올리는 편지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오면 목에 신가 가지고 다 잘 쓰고 그래요. 하고 이제 저게 뭐야 김정태라든가 그 뭐죠 백기환이 문익한 이런 분들은요 유명 이외에도 유명 무명의 인사들이 저 북한에 가면 남조선 혁명 사족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전시돼 가지고 남조선 혁명 투사로 그렇게 전시돼서 이제 비공개적인 그 교양을 하고 있고요 대상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걸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예, 장시간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활동하고 주사파가 버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만 저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폭로하고 싸운다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